나이트 세라피 허리가 편한 최고급 매트리스. 이거 안 써봤지? 안 네. 써봤지? 안 써봤어요. 김용민이는 써봤습니다. 여러분 참 너무 뭐랄까요? 우리 광고주분들께 참 죄송할 때가 있는데 보낭칠 이노큐냐 아니면은 이 나이트 세라피 매트리스냐 이걸 놓고 이제 고민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 뭘 먹더라도 잠이 아주 잘 오는데 나이트 세라피는요. 제가 진짜 실험을 했습니다. 딱 누웠어요. 눈 감았어요. 한 10초간 걸렸을 것 같아요. 바로 잠이 들었고 아주 중간에 일어남도 없이 그냥 푸짐하게 잠을 아주 잘 잤습니다. 푸짐하게 잤다라는 표현을 여기 쓰고 싶습니다. 와. 네, 꿀잠. 꿀잠. 네, 정말 일어났더니 막 얼굴 여기저기 꿀이 묻어 있는 것 같은데 알고 침이었습니다. 침부터 흘리고서 자시군요. 그렇습니다. 너무 잠이 그냥 깊숙하게 들다 보니까 그랬는데 김용민닷컴에는 압도적 최저가의 상품이 많은데 압도적 최저가 상품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제품 바로 나이트 세라피 매트리스입니다. 어디 가서 이 가격에 살 수가 없어요. 매트리스는 부피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생산 원가 대비 판매가가 매우 높은 제품군입니다. 보관, 관리, 운송 어디 가게집 가가지고 사가지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배달이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또 설치도 하는 경우가 있죠. 예, 침대 같은 경우. 매장에다가 이렇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매장에다. 물류 비용이 많이 들어요. 보관, 관리, 운송, 물류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게 뭐 어디 특별사에다 붙여가지고 받아올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자, 하지만 김용민닷컴에서 판매하는 나이트 세라피 매트리스는 물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근데 택배로 배송하는군요. 택배로. 특허받은 특수 압축 포장법으로 택배로 배송이 됩니다. 네. 제조사와의 직접 계약이기 때문에 유통 단계를 전혀 거치지 않아요. 어떤 매장을 거쳐서 혹은 뭐 중간에 유통, 마진 이런 거 없습니다. 직송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대단히 쌉니다. 싱글 같은 경우 L백화점 판매가는 140만 원대인데 싱글의 경우 김용민닷컴 네. 140만 원이 아니라 57만 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압도적 최저가네요. 그렇습니다. 거의 한 더블. 40% 정도밖에 안 그렇습니다. 되네요. 예. 더블은 L백화점은 160만 원인데 김용민닷컴은 65만 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와. 네. 거기에 또 놀라운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직접 누워본 후에 구매 결정하시라고 배송 후 20일 이내에 반품 시청하실 경우 조건 없이 100% 전액 환불 한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반송 운송비는 본인이 부담해야지 한 5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어디에도 없는 매트리스 100% 환불 정책은 그만큼 제품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환불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네. 그거가 안 되고요. 예. 와. 네. 그리고 이렇게 매트리스를 환불하는 해주는 데는 없습니다. 아니 매트리스는요 한번 누우면은 이건 못 써요. 그렇지. 세탁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못 판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환불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정상이거든요. 자. 근데 환불이 된다면은 오 대단한데요. 그렇습니다. 뭐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광고로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직접 김용민닷컴에서 이미 경험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매 후기를 안 남긴 분들은 그럼 뭐냐? 그런 분들은 뭐 불만이 있는 분들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분들은 나이트 세라피 매트리스에 눕고 여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태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이게 준비된 수량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뭐 무한정 이렇게 파는 건 아니고요. 퀸과 싱글 사이즈 각각 30개씩입니다. 한 100만 원 가까이 싼 이런 가격으로 매트리스 구매하시죠. 매트리스 고민이신 분들은 지금 바로 김용민닷컴에서 허리가 편한 최고급 매트리스를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께는요. 방수 커버와 최고급 베개도 추가로 드립니다. 이제 압도적 최저가 맞네요. 제가 네. 지금 검색해봤는데 네. 압도적 최저가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또 신혼인 분들도 저 나이트 세라피 매트리스 여기를 많이 이용하시면요. 부부 생활이 더욱 행복해집니다. 네. 서로 침대에서 안 일어나려고. 네? 서로 침대에서 안 일어나려고. 안 일어나. 예, 움직이질 않아.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이 저출생 문제에 네. 해로움을 끼치는 게 아닌가. 이 제작사가 너무 고심을 하고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 소비자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너무 침대가 편해서 침대 위에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다 보니까 이 저출생 문제를 더욱 그게 그거였어요. 더욱 가중시키는 게 아닌가 염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나이트 세라피의 매트리스. 와, 많은- 나이트 세라피 이거 진짜 훌륭한 제품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시 진짜. 한번 가격, 이 가격만으로 충분합니다. 네. 홍보가
L백화점 판매가 140만 원대인 싱글은 김용민닷컴에서 57만 원. L백화점 판매가 160만 원대인 더블은 퀸 사이즈라고 합니까? 네. 그렇죠. 퀸 사이즈가 큰 거예요. 네. 퀸 사이즈. 퀸 사이즈는 L백화점은 160만 원대, 김용민닷컴은 65만 원대에 모시고 와, 있습니다. 진짜 최저가네요. 네. 와. 그러네. 진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네. 네, 제가 지금 봤는데도 다른 데랑 비교가 안 되네요. 네. 그래요. 여러분 이거 저 30개씩 퀸 30, 싱글 30 이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 놨으니까 이 가격에 사려면 지금 하셔야 돼 지금. 그러니까. 예. 서두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좋은 잠을 한번 깊게 편하게 주무시고 싶은 분은 네. 지금 매트리스 바꿔야 되실 분은 이거 선택하시면 진짜 무조건 이득이에요. 무조건. 오,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다른 데를 네. 보고 있는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다른 인터넷의 최저가보다도 엄청 싸죠. 훨씬 싸요. 네. 네. 와.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게 그 반품이 가능하다는 게 반품도 가능하다. 반품이 한번 가능하다. 누워보고 5만 반품이 원 들여가지고 가능하다는 저 택배비만 이렇게 들이시면은 쓰다가 반품하셔도 됩니다. 20일 이내? 예. 20일. 망설이는 사이에 한번 구매해 보시고 그러니까. 와, 누워 보시고 네. 꿀잠이 안 오면 네. 반품까지 가능한. 자느라 반품 못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 주무셔가지고 아이고 이런. 아유, 근데 확실히 보면 매트리스는 좋은 걸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좀 싼 거를 했어요. 이렇게 아이 누우면 다 똑같지. 우리 어른들은 맨 바닥에서도 주무셨어 네. 이랬는데 아니에요. 그건 확실히 아니더라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벌써 이건 딴 거구나. 지금 서둘러서 빨리 총 60개밖에 없어요. 예, 요거 좀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저 얘기도 한번 네. 해봤으면 좋겠는데 공수처장 관련해서 이제 후보들이 나왔습니다. 네. 11명. 예, 석동현 나왔는데 네. 그 오창석이가 그 석동현 지역구에서 네. 민주당 후보였고 네. 석동현은 해운대인가 뭐 그랬어요. 새누리당 그 네. 후보로 아니 네. 해운대는 나중이고 그쪽에 오창석이가 나왔던 지금 뭐 조경태 지역구 아, 예. 그쪽에 이제 나오려고 했었다가 잘 안 돼가지고 해운대로 갔는데 네. 그때 이제 오창석이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통상 이제 후보자가 되면은 명함을 나눠드릴 때 네. 하나씩 이렇게 드리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어떻게 했냐면은 명함 뭉치가 있는데 이렇게 어머 이렇게 줬다는 오. 거예요. 예. 썩은 이렇게 거가지. 이렇게. 이거 아주 낙선 되려고 작정을 한 게 아닌가. 네. 아니면 정무 감각이 없거나. 정무 감각이 없다는 거는 정말 20대 때부터 영감님 소리를 들어왔으니 와. 누구한테 굽신거려본 역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었겠는가. 와, 그거는 정무 감각이 없는 게 아니라 싸가지가 없는 거죠. 개념이 없네요. 예, 정무 감각 이전에. 정말 정무 감각이 없는 게 이번에 공수처는 괴물 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법 개정을 좀 빨리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 같아요 그분이. 그래요? 네, 그 민주당이 이제 법 개정에서 공수처가 여야 합의해서 뭐 7명 중에 6명이 아니라 개정이 되고 나면 더 쉽게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법 개정이 된다면 이분이 최대 이제 공신 그 되는 거죠. 예. 깽판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가능성이 뭐 좀 높아 보여요. 본인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석동현 후보자 같은 경우에 변호사? 검사로 재직했을 때 상당히 좀 이렇게 정치적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자들하고도 되게 좀 일부러 그 기자들하고의 접점을 만들려고 하기도 하고 이분이 이제 어디에 계셨느냐 하면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 여기 본부장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본부장으로 있는 2년 동안 기자들을 매번 그렇게 초청을 했어요. 오. 인천공항에. 그래서 출국부터 보세구역을 거쳐서 다시 입국하는 과정까지 요걸 이렇게 쫙 전체 과정을 싹 보여줘요. 네. 보세구역에서 잠시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까지 말씀드릴게요. 아, 그래요. 이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니 이 사람을 추천한 국민의힘이 뭐랄까 너무 대놓고 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괴물이라고 하고 그리고 뭐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친일파게 되겠다 이런 발언이나 하고 이게 단순히 야당이 여당이 하는 모든 일을 반대하는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또 거기서 계속 이때라고 또 목소리를 내고 있고 진짜 거의 뭐 이러니까 야당이 지지를 못 받는 거예요. 거의 뭐 지금 꼼찰총장 방송에 주옥순 씨 갖다 놓은 거랑 비슷한 뭐 그 정도죠. 예, 그래요. 아니 진짜 이러니까 뭐 알맹이가 없잖아요. 알맹이가 이렇게 쭉정이들만 데리고 뭐 넣고 하면은
정말 맥이 빠지게 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좀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해야. 근데 지금 이제 11명을 추천을 했고 그 중에서 이제 한 명이 이미 사퇴를 했기 때문에 10명인데 네. 사실 보면은 국민들이 이 사람은 누구야? 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네. 그나마 좀 들어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김경수 마지막 중수부장이었어요. 사실 그분이. 김경수. 예. 김경수 지사가 아니고. 예, 네. 김경수 네. 지사 변호인도 한번 하셨죠. 아 그래요? 네. 그런 분이 지금 국민의힘의 네. 공수처장 후보자로 이렇게 네. 추천이 된 거예요? 네. 야. 고분은 이제 나름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름 고분은 공수처장 감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명관, 뭐 이분도 검사장 출신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희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은 뭐 그런 데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 있는 김진우 후보자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잘 몰랐어도 그래도 이제 지금 하시는 직책을 볼 때 그럴 만하다라는 느낌인데 그밖에 다른 분들은 이분들을 왜 추천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번 카드는 버리는 카드구나.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네. 그냥 어떻게든 지연 작전으로. 네. 진짜 너무 이렇게 민주당도 이번 카드는 버리는 카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지금 상황을 보자면 국민의힘 쪽에서 결국 이 일을 깽판으로 몰고 갈 것 그쵸. 같고, 예. 결국 이번 판은 나가리니까. 네, 시간을 벌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야당이 뭐 미운이 저러니 해도 어쩔지 몰라 해도 이러니 저러니 윤석열에게 시간을 벌어주자. 네. 이런 지금 모양새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 판이 나가리가 될 건데 나가리가 되고 난 다음에 법을 바꿔서 정말로 후보감을 추천하려고 지금 일단 좀 미루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버리는 카드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뭐 물론 지금 저 대한변협에서 추천하신 분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네네. 추천하신 분들 보면은 인물이긴 하세요. 그분들은 이제 평가받을 만하고 공수처장으로서 고민해 볼 만한 그런 부분인데 네. 사실상 여야가 추천한 분은 상대방이 안 받을 걸 알고 버리는 카드다. 그러면 이제 뭐 공수처장이 뭐 연말 안으로 결정된다든지. 일단 만약에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버리는 카드가 되고 여기서 안 되면은 법이 개정돼야 되니까 뭐 11월 달 내로 개정을 한다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지나고 있어서 글쎄 말이에요. 어렵고 그렇게 되면은 법을 개정하고 나서도 정말 스피디하게 해야 연말에. 네, 아마 그렇게 되는 상황이. 근데 그 무엇보다도 공수처장으로서 검찰 출신이 가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법무부와 검찰이 한 통속이었잖아요. 그렇죠. 완전. 그리고 서로서로 눈 감아주고 서로서로 말 들어주고 싸주고 감싸주고 끌어주고. 그래서 공수처를 한 게 들어왔는데 또 다른 검찰 조직을 이분화하는 거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검찰 출신인 경우에는 정말로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검증의 가장 큰 저기가 윤석열 총장이잖아요. 저는 사실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반대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민주진보진영의 많은 분들이 윤석열은 아니야라고 하신 분들 너무 많았었어요. 근데 어느 분들인지 고집을 그렇게 피운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윤석열로 해야 한다. 예, 그렇게 고집을 피웠던 분이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윤석열은 갑자기 돌변할 수가 있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라고 우려했던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사실은. 진짜 엄청나네요. 그 1년이 정말 그때로부터 1년이 좀 지났는데 이 나라가 진짜 이 어수선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그 윤석열이 아니었으면 지금쯤 검찰개혁이 마무리된 게 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셨던 분들이 그 국정감사 때나 지금 뭐 강력한 말씀들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네네. 사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지금 좋은 사람도 나중에 나쁜 사람 될 수 있고 나쁜 네. 사람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 옹호했다는 그 이유로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얘기 못하는 거는 이거 큰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비판의 지점이 있다면 비판하시고 그때 내가 지지했던 건 지금과 어떤 큰 차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정의로운 검사의 역할을 했었고 뭐 물론 일각에서는 뭐 박근혜를 뭐 수사했기 때문에 그때 옹호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항상 뭐 수사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항상 움직이는 생물 같은 거니까 비판할 지점이 있으면 꼭 좀 비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정말 좋은 말씀하셨어요.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 될 수 있고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은 변화의 동물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전제를 해두면서 지금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중에 정신 차리고 돌아온다 그러면 또 끌어안아주고 그래야 한다고 보는데 윤석열을 만든 사람들은 정말 대가리 박아야 됩니다. 정말. 아직도 그 권력을 지탱하느라고 저쪽 진영에 있다가 이쪽 진영 오고 이쪽 진영에 있다가 저쪽 진영 가고 완전히 가랑이 찢어지게 이쪽에도 갔다가 이쪽에도 오고 저쪽에 있다가 이쪽에 오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민주 진보 진영의 시민들로부터 막 박수 받으면서도 또 실상은 윤석열 편에 서 있는 윤석열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 우리 편인 것 같죠? 다 김태형 같은 사람, 장용진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죠? 아닙니다. 이름만 되면 알만한 어떤 사람은 완전히 윤석열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윤석열을 뒷받침하느라고 길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들 아시면 놀랄 사람들입니다. 네, 좀 그렇더라고요. 예. 말을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일반 그냥 보통의 국민들은 주어진 정보만 가지고 굉장히 우호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굉장히 지지를 안 하는 쪽으로 변할 수도 있지만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가깝고도 먼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그분은 기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항상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 기자가 취재는 안 하고 정치를 해요. 아니, 정치를 하고 있어요, 요새. 그러면서 막 윤석열이 이제 검찰총장 후보로 나왔을 때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사람 검찰총장도 해야 한다고. 그래서 속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결코 이렇게 지금 못 나가는 윤석열 편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가서 찾아가가지고 좀 그러지 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말이죠. 예. 시청자분들이 매우 궁금해하시겠어요. 뭐 궁금해하시는 분이 지금 많이 올라와요. 네. 이니셜이라도 좀 알려달라는 분이. 그리고 또 저기 윤석열을 검찰총장 되게 만드는 사람들은 또 누군지.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은 내가 지금 내 발등을 찍었다는 분들도 솔직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때는 속았다가. 예. 근데 그때만 해도 속을 수 있는 많은 여건은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윤석열은 위험해. 저 사람은 검찰주의자야. 검찰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되는 순간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라고 하셨던 분들이 꽤 많았어요. 아니 근데 그때 조선중앙 사주를 만난 거는 검찰총장 되기 전 아닙니까?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만났던 거죠. 아니 그거는 보니까 경향신문 논설위원인가 그 사람이 먼저 알아가지고 지면에서 깠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당시에 신문 기자도 알 정도면은 적어도 윤석열을 임명할까 말까 이게 대통령께 건의하는 사전에 검증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알고 있었던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검찰총장 시키자 이랬던 겁니까? 네. 그렇게 주장했던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이게 정파적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게 사건 관계인인 사람과 만났는데 그 사건 관계인이 언론사 사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비판의 지점이 있는데 네. 만약에 진보 언론사 사주를 만났으면 비판 안 할 거 아니냐? 아니요, 비판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정파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을 내려놓고 문제가 있는 점은 문제가 있는 것대로 비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도 부끄럽습니다. 윤석열 그 양반이 검찰총장 되느냐 마느냐 그랬을 때 나는 돼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정말 저희 무지를 여러분들께 사죄합니다. 예. 인간이 이런 인간인 줄 몰랐어요. 네, 참 너무 죄송합니다. 예. 저도- 무책임한 사과 같아서 죄송하지만 그러나 저는 아닌 건 아니라고 또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에 대한 예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김태형 기자가 또 계속 촉구하고 있고요. 빨리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라. 저는 그때 다른 분을 사실 더 지지를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인천검사장을 하셨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기자들 중에서는 봉욱 당시 대검 차장을 유력하게 본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죠. 아니 뭐 누가 되더라도 네. 검찰 개혁은 참 힘들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뭐 어마어마한 저항도 있었을 것이고 수사를 엉망으로 함으로써 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그런 노력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그런 탈기식 수사는 그 일가에 대한 인격 말살적 수사는 말이죠. 그러니까 검찰 쿠데타라고 말하는 그런 일은 안 이거는 벌어졌죠.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자 전쟁이었어요. 이거는 쿠데타기 때문에 조기에 진압을 했어야 할 일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대통령 모시고 있으면서 윤석열이 차기 검찰총장감입니다라고 얘기한 사람들. 김용민이보다는 정보가 많았을 거 아니야. 네. 이 인간들이 역적입니다. 대가리 박아야 돼요, 진짜. 아니 그렇잖아. 우리보다 정보가 많을 거 아니야.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걱정은 하셨어요.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도 윤석열은 위험할 텐데 라고 말씀하시는 검찰 이렇게 오비들도 있었어요. 아니 당장 돌아가신 정두원 의원이 네. 윤석열을 김현정 프로 나와가지고 했던 말이 있어요. 윤석열 임명은 용기, 현 권력도 걸리면 죽는다. 7월 12일에 네. 이렇게. 정확하게 찝으셨네요. 아니 근데 현 정권이 걸리면 죽는 거 뭐 그건 오케이. 근데 안 걸려도 안 걸리는 거를 안 걸려도 죽여요. 안 걸리는 걸 죽이려고 걸려도. 덤비니까 안 걸리는 거를 죽이려고 덤빈다. 이렇게 말했으면 정말 오케이인데 네. 안 걸리면 걸리게 만들려고 죽도록 덤빈다. 이 물고기를 잡을 때 이 투망을 던지는 게 아니라 모기장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을 될 때까지 파니까 사실 장 선배가 예전에 얘기하시면서 조금 이제 한동훈 검사랑 사이가 안 좋아진 그 한동훈식 수사법 이게 너무 통용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좀 문제인 것 제가 저기 같습니다. 어디 나와가지고 한동훈식 수사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결정적으로 그 양반이 기분이 되게 상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가 수사를 하는 거는 파요. 일단 한 군데를 깊이 파요. 예. 안 나오면 옆에 또 파요. 네. 안 나오면 또 파요. 네. 계속 쭉 파다가 그래도 안 나오면은 지금까지 파는 걸 보고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그려봐요. 그러면은 사실 그때 하면 뭔가 좀 얘기거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 파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림을 다 그리다 보면은 안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걸리게 돼 있다. 그렇지만 이게 잘못하면은 소위 말하는 저인망식 수사, 먼지떨이식 수사가 돼가지고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서 안 좋게 될 수 있다.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바로 한동훈식 수사의 가장 나쁜 예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검찰권 절제. 이게 바로 윤석열 취임사의 핵심이에요. 네. 근데 검찰권 절제하고 한동훈 어떻습니까? 어울립니까? 아우 전혀 전혀 절제란 말을 전혀 그러니까 가끔씩 보면은 검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입 따로 행동 따로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예. 그런 걸 보면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사례가 아닌가. 보면은 자신과 하는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많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행동과 입이 따로 노는 경우 법과 질서를 말하지만 법과 질서에서 빠져나가는 법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 웬만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는데 뻔뻔함은 정말 최고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어떤 국민의 대표가 아니잖아요. 네. 이 사람은 선출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오로지 임명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임명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임명권자를 어떻게 함부로 인용하고 이럴 수가 없는데 그 국감장에 나와서 임명권자의 의사를 대통령 의사가 어떻다 전달받았다. 이런 식은 굉장히 그 조심스러운 말인데 이 사람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실제로 하는 게 아니죠. 받았다라도 그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는 임명권자로부터 그런 확인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그렇죠.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에 정말 국민들의 이런 지지, 자기가 만약에 여론이 이렇다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는 더 크게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듭니다. 이 사람이 태권도 구술을 했다 네. 해서 뭐 된다면은 네.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실제로 저는 이제 어떤 부분에서 되게 소름이 쫙 끼쳤느냐면 분노와 공포라고 네. 할 수 있겠는데 네. 윤석열 총장이 법무연수원에 가가지고 프랑스를 이렇게 예. 정말 화가 났어요. 왜? 프랑스에는 검찰총장이 없어요. 총장이 없다. 자, 그 내용을 저널리즘 2호에 아주 소상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우리 소상하게. 장윤주 부장님께서. 예. 저널리즘. 예, 2호. 제목이 이거예요. 예. 프랑스에는 검찰총장이 없다. 정확하게 말하면 2호. 파기법원 검찰처장이 있어요. 파기법원 검찰처장. 그러니까 법원에 검찰처가 따로 있고 그 검찰처마다 검사장이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검사장은
자기 검찰청만 지휘 통제를 하지 다른 데는 지휘 통제를 못해요. 다른 거에는 수사와 관련해서 야 빨리 올려 보내라, 이건 빨리 상고해라, 항소해라 라고 할 수는 있어도 그 수사에 개입할 수도 없고 인사에 개입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의 검찰총장은 존재를 안 하는 거죠. 그 윤석열 총장이 진천연수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국민의 검찰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 인식이 사실은 지금의 어떤 검찰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어쨌든 우리가 수사를 하면 국민의 반은 지지하고 반은 반대할 것이다라는 지점 하나랑 다른 하나는 이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지금 우리를 비판하는 국민들이 언젠간 우리를 응원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현주 변호사라고 네. 저희 김용민 브리핑에 나오셨어요. 오, 그분 너무 네. 말씀을 이렇게 차분하게 하시면서 네. 아주 조곤조곤 굉장히 그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글을 보면은 약간 이렇게 격한 감정도 많이 하시는데 말씀은 되게 조곤조곤 차분하게 하시더라고요. 하세요. 조근조근 그냥 하실 말씀 다 하시고. 네. 근데 어제 윤석열 여론조사 1등 물어봤더니 한숨 쉬시더니 네. 슬쩍 미소를 지으시더니 검사는 정치하면 안 돼요. 검사는 정치하면 안 돼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어서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한마디로 해서 요약하자면. 네. 예. 그러니까 정말 검사는 저는 국회의원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응천 의원한테는 좀 미안하지만은 그 나머지 검사 출신들 정치하지 말아야 됩니다. 곽상도, 최교일, 유상범, 권성동. 김진태 뭐 이런 인간들 보면은 답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재벌하고 검찰. 초엘리트들 대통령 안 시킵니다. 칼잡이도 안 시키려고 해요. 예. 윤석열이 저렇게 뭐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정치 세력과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해서 지지를 하면 뭐합니까? 그럼 뭐예요? 나도 그렇게 지멋대로 자기 권력으로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면 그때도 좋아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예. 그 사람은 지금 윤석열은 자기 본인의 어떤 그런 정치적 야망 이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검찰이 대한민국, 이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머리 위에 있어야 맞아요. 한다. 법 위에 있어야 네. 한다. 이런 믿음이 있고요. 이현주 변호사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검사를 보면은 내가 진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라는 오만. 한 발 더 맞아, 나가서 오만함. 내가 아는 게 진실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진실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집권을 해봐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 다 조리예요. 그 검사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검찰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명박이가 그리울 날이 올 수도 있어 진짜. 박근혜가 그리울 날이 올 수도 있어. 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기사를 쓰면서 느꼈던 건데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를 보게 될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검사가 정치를 하게 되면. 정말로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누구나 단두대에 보낼 수 있는 그런 나라. 그게 로베스피에르의 그 공포 정치가 그 로베스피에르는 군인 아니에요. 법률가예요, 그 사람도. 그걸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런 인간들을 검찰의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를 민주 진보 진영의 시민들로부터 박수받는 사람이 그런 세상을 열려 한다? 이건 배신 아닙니까? 그렇죠. 배신이에요, 배신. 네. 배신이죠. 그건 정말 용서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제가 검찰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표적이 돼가지고 만약에 감옥 가면은 제가 페이스북에 마지막으로 글을 하나 쓸 걸 생각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인간, 민주 진보 진영의 시민들로부터 박수받으면서 그러면서 윤석열의 개가 된 그 인간한테 아무개 씨 도와주세요. 당신 윤석열하고 친하잖아요. 당신이 윤석열 만들었잖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윤석열한테 가서 좀 잘 좀 얘기해줘요. 당신 그럴 만큼 정말 윤석열을 위해서 애썼지 않습니까? 이 시민들 속여가면서 나 좀 도와줘요. 그걸 쓰고 제가 감옥에 가려고 합니다. 그날 오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오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 생기지 않아야 네. 될 텐데. 네.
마음이 답답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지금 현 권력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는 정말 반증인데 사실 방송이나 기사로 검찰을 비판하는 걸 쓰고 나면은 자기 전에 되게 불안해요. 혹시 내일 아침에 연락 오는 거 아닌가. 이게 이제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이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느낀다. 이거는 지금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검찰의 권력이 있고 검찰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반증하는 걸로 보여요, 저는. 아니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은 뭐 막 올리시네. 박범계인가 양정철인가 뭐 저기 진석사인가 김근식인가 진중권인가 서민인가. 아니 김근식 진중권 서민은 요단강 건너간 사람들 아닙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민주진보 진영 인사들이에요. 이미 요단강 건너갔어요. 그리고 뭐 박범계 아닙니다. 아니에요.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여전히 민주진보 진영에서 계속 그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몹쓸 인간. 정말 나중에 불벼락 맞습니다. 정말 불벼락 맞아요. 시민들의 이런 지지와 성원이란 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게 권리가 아니에요. 물대포 맞고 그렇게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민주주의를 이루신 시민들의 그런 기대와 성원을 받으면서 고작 윤석열을 그렇게 윤석열을 그렇게 세워가지고 이 민주주의가 완전히 유턴을 해버렸는데 그렇잖아요. 선거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법무부 장관이 정치인이라서 자기는 복종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부하가 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자를 아직도 검찰총장으로 두고 있는 이 민주주의 현실이 너무나 슬퍼요. 혹시 그래도 이제 연말에 해임 가능성에 대해서도 뭐 얘기는 있더라고요. 당장 해임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감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위사항이 드러난다면은 해임 사유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비위를 분명히 맞춰가지고, 분명히 윤대진 형 윤우진 당시 세무서장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의혹은 있었는데 제대로 수사가 안 됐던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더 빠르다면 그 시기가 윤석열 총장이 가시밭길을 가게 되는 길이 더 빠르다면 감찰로 인한 비위 사유가 드러나서 해임 여부 논란에 더 크게 이제 하나씩 쌓일 둘씩 때. 이제 나올 이제 쌓였어요. 네. 쉽게 말해서 그 동안에 이제 하나씩 해결했다면 어떻게 보면은 각계격파를 할 수 있었던 사안일 수도 있는데 네. 그것을 밀어버렸고 네. 약간 묻으려고 했다가 네. 이것이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네. 한꺼번에 터지는 상황이 된 네. 겁니다. 근데 원래 이럴 때는 사실은 언론이 좀 도와줘서 같이 되게 취재를 막 탐사 취재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탄력이 받아서 여론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뒷받침되지가 않으니까 이게 되게 척박한 환경이라는 게 정말 이런 느낌인 것 지금 같아요. 언론은 차기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진짜 그런 후보는 느낌이에요. 벌써 네. 윤석열로 정해놓고 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윤석열 총장을 포함한 검찰에 대한 비판 지점이 나올 때마다 그거에 대한 반박 기사들이 너무 빨리 나와요. 뭐 예를 들면 김봉현 씨 같은 경우에 이분이 어쨌든 범죄를 저질렀고 100%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인 건 맞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 사기꾼의 말이라고 100% 신뢰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또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검사들한테 어떤 특정한 날짜를 접대를 했다. 접대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주영 변호사가 바로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날짜를 특정해봐라. 네. 근데 실제로 특정을 하니까 앞으로는 검찰 수사에 착실히 임하겠으며 수사 과정에서 명백히 밝히겠습니다. 이런 입장을 내놔요. 네. 갑자기 꼬리를 확 내리는 거죠. 네, 그것과 또 이제 뭐 관련된 편지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그것을 반박하는 누군가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데 이게 사실관계가 명확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의 방어가 거의 먹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는 대로 비판하고 문제가 없으면 없는 대로 가면 되는 건데 너무 정치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도 법조 기사들 중에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특히 이제 이수정 교수님, 그러니까 아. 사실 범죄 심리학자로 유명하신 분인데 난 정말 답답했던 게 네. 범죄자는 눈만 뜨면은 거짓말을 거짓말을 하는데. 한다. 그 사람 말을 어떻게 믿느냐. 맞는 말씀이세요. 범죄자의 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검증을 해야 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은 김경준 사기꾼인데 예? 김경준이 맞았잖아. 네. 아니 그리고 그 당장 뭘 해야 되냐면은 화성 연쇄살인범 이춘재 걔가 8차 사건도 내가 했다고 자백을 했잖아요. 그럼 걔 말도 믿으면 안 돼? 걔는 범죄자 아니에요. 얼마나 흉악한 범죄자예요. 사이코패스거든요. 거짓말과 참말을 아무런
그 가책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진짜로 믿으면 안 되는 사람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말을 믿고 지금 재심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이건 뭐냐면은 범죄자의 말을 검증 없이 믿지 말라는 뜻이지 무조건 이 사람 말은 거짓말이라고 낙인 찍고 아예 듣지 말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아실 만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요. 나 이 이수정 교수님이랑 방송도 몇 번 해가지고 굳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채팅방에 뭐 온갖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 거의 안 나온 이름입니다. 아.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거론된 분들은 아니에요. 네. 다시 제가 분명히 아마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시는 분이세요. 전혀 모르는 사람은 생각- 아니지. 저는 생각을. 예측하지 못하는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개입니다. 용서할 수가 없어요, 진짜. 자, 오늘 그럼 뽐찰청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 변호사님 안 계셔서 많이 아쉽습니다. 네. 예, 그래요. 다음 주에는 또 꼭 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길